이제 검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첫 검수 경험이에요. 네. 이 검수 실습을 했던 그 교육이랑은 또 조금 달라서 그 화면을 경험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작업을 하셨던 그 프로젝트를 그대로 검수를 해보시는 거니까 네. 지금 제가 기준을 막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요. 저희가 우선은 연속 이미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 틀리게 하거나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가장 마지막 작업을 봐주시면은 틀린 것과 안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게 19번과 20번을 비교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번호거든요. 그 연속이라서. 그래서 뒤로 넘기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그건데 다 작업자가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그 이 20장이 포인트마다. 그러니까 아마 포인트는 이 작업마다 되긴 할 텐데 이 20개가 한 개의 세트예요. 이게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포인트도 20개를 하나로 해서 좀 큰 금액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예요. 하나 작업 네. 하나. 그러면 지금 1번부터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게 한 사람의 작업. 인데 지금 이 번호가 뜻하는 게 포인트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세트예요. 지금 한 작업. 어떻게 보면은 바운딩 박스를 20개 그린 거의 작업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 이미지에서 바운딩 박스를 3개 그린 것도 있고 뭐 네. 이렇게 그리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개라던가 네네. 애기라던가 얘는 이제 20개의 이미지가 하나의 세트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작업물 같은 경우에는 작업 단가가 높을 거예요. 네, 그거 넘기면 넘어가요. 이게 모션이라서 다 조금씩 다른 맞아요. 움직임이라서 20장을 다 했을 때가 하나 세트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다. 맞아요. 다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발려니까 그렇죠. 19번이랑 20번만 보면 된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네. 거죠? 저희가 오답을 20번에만 심어놨기 때문에 네. 요거 X 누르면 좀 더 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일직선상에 다 같이 점이 있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분이 네. 이게 숫자가 살짝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 십자선은 어떻게 보면 지면과 수평인데 이분의 몸은 살짝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 속에 있는 사람의 기울기의 그렇죠. 기준이니까. 네, 맞죠. 그래서 십자선이 되려 잘못된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틀린 것 같아요.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려. 맞아요. 그 메시지도 같이 남겨.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진짜 그 검수기 때문에 네. 한 번씩 체험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작업자분이 보시는 메시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지금 20번은 반려가 된 거고요. 지금 이건 다 작업이 제대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19번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검수 완료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20장의 이미지를 모두 검수하고 이제 검수 완료가 아니고 작업 반려. 왜냐면 하나라도 틀렸기 때문에 반려를 누르면 작업자에게 그 반려 메시지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수를 지금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작업자가 수정사항을 고치지 않고 계속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제대로 했는데 하면서 계속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검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작업이 검수 완료까지 처리가 되어야 작업자도 검수자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업자도 이렇게 불량 작업자인 거죠. 그런 작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PM님께 직접 이런 건들 이제 데이터 아이디가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아까 옆에 보셨던 거 그러니까 X 눌러서 껐는데 그 데이터 아이디라던가 그 작업자 닉네임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보내면서 이분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속 반려 메시지를 확인 안 하고 계속 작업 제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업자도 작업자로서 조금 의무감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검수자도 검수자 나름의 고충이 있으니까 서로 좀 사실 잘 상생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검수자는 그러면 혹시 검수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예요. 제가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할까요? 그러면? PM님. 맞아요. PM님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2차 검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는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PM님들이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모니터링을 한 하루 정도 지나면 보통 모니터링을 시작하신대요. 검수한 지 하루 지나면. 그러면 모니터링 하면서 검수 결과물들을 확인하시면서 검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연락처로 직접 주시거나 이렇게 소통하는 창구로 주셔서 이렇게 작업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다음 작업부터는 이렇게 반영을 해달라라고 했는데도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결과물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수 완료까지 되어야지 검수자도 작업자도 포인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20번에 이 이미지들을 모두 검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번부터 19번까지는 정답이라고 했고 20번은 오답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업 전체에 대해서 작업 하나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반려가 되면은 이 20장의 이미지가 모두 검수가 될 때까지 포인트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지금 검수를 하셨는데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이 프로젝트는 지금 작업은 검수 완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다음 이미지가 이 다음 작업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우선은 하나만 더 검수를 해볼게요. 실제로 진짜 오답인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답인지 아닌지 이게 검수하는 사람 되게 힘들 것 같지 않나요? 네. 진짜 내가 작업할 때는 이제 검수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 하면서 작업을 해볼 수 있지만 검수자는 채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사실 작업하면은 제가 작업하고 나서 뭔가 어차피 틀렸으면 반려가 되겠지, 다시 재작업을 하면 되겠지라는 어느 정도 약간 보험 같은 게 있으니까 좀 더 부담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했던 거는 수정해서 다시 반려 사유를 수정하거나 지금처럼 다시 검수 처리를 해서 네,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이제 검수 완료 처리하고 나면 이 작업은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작업은 확실하게 오답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뭐가 틀렸는지 찾아주세요. 틀린 그림 찾기. 여기 중에서요? 맞아요. 19, 20만 비교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기능 하나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게 스크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위로 올리면 일괄 반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장이 사실 첫 번째 작업이 잘못되면 뒤에 작업도 네. 잘못된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잖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 시퀀스를 선택해서 계속 이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반려가 필요할 때는 일괄 반려 선택해서도 할 수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19번은 정답입니다. 네, 확실하진 않은데 약간 틀렸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으면 사실 반려 메시지를 작업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게 틀린 것 같은데요? 전요.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착성해 주세요. 틀린 것 같으면. 검수자는 확신을 갖고 네. 해야 합니다. 일 번부터 18번까지 검수해 주셔야 돼요. 네.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네. 정답이 궁금하죠? 네. 반려 항목 정확하게 찾으셨어요. 아, 맞아요. 조금 더 아까 그 검상돌기 위치가 조금 더 위쪽으로 네. 가야 하는 게 맞았어요. 오, 정확하게 찾아주셨습니다. 자꾸 해보니까 보이죠? 네. 검수를 체험해 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작업할 때는 되게 작업자는 어쨌든 반려되면 다시 재작업을 할 수 있으니 할 기회가 있으니까 사실 조금은 뭔가 검수자에 비해서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수자는 어쨌든 PM님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검수자라는 타이틀로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검수를 제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담감이 있는 일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렵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작업자가 이제 검수가 돼야 내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수를 이제 왜 안 해주지 하고 기다리게 될 거예요. 이런 이유가 이제 검수 과정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검수자가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 메시지 지금 반려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작업자는 지금 4시 8분에 만약에 보냈다 하면은 다음 시간 정시, 즉 5시에 반려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앱 설치했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앱 설치하고 FC 알림 켜두시면은 바로바로 반려 메시지 확인해서 수정해서 또 반려 통과하면 바로바로 포인트 적립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려건에 대해서 이제 제출하는 시간은 지금 보이는 밑에 파란 시간 보이죠? 검수도 마찬가지인데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출 기한이 있거든요. 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작업은 다른 작업자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 시간이 내가 이걸 하다가 잠깐 쉬어야지는 이 기한 안에 해야 이 작업이 내 거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지금 17분까지 난 검수를 못할 것 같아 하면은 새로 고침하면 이 시간도 갱신이 된대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작업이랑 검수까지
경험을 한번 해보셨는데요. 이 작업 이외에도 혹시 데이터 라벨링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은 이제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언제가 성수기고 언제가 비수기인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비수기 때 일을 찾는다면 잘 찾기 위한 노하우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사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수시로, 상시로 열리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데이터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행되고 수주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시간 이게 1년 단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열리는 그 시간이 하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수시로 열리고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 쌓이는 하반기가 당연히 일감이 많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되게 재밌는 건 작년에 지급된 총 포인트보다 올해 지금 8월까지 지급된 포인트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 라벨링 분야에서 프로젝트는 계속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AI 쪽으로는 계속 고도화되고 발전되고 오히려 필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작업자를 이제 선발할 때 그 과정이나 뭐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너무 궁금해요. 우선 프로젝트에 지원하면은 내가 선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는 선발이 됐을 때는 문자로 알림을 받으시고 미선발 되었을 때는 메일로 안내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웍스 앱을 설치해 놓으시면은 그걸 푸시 알림으로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앱 설치하시면은 활동하시는 데 더 편하십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사실 그 궁금했던 포인트가 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일거리 찾는 거를. 근데 사실 크라우드웍스 말고 다른 사이트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에이모도 있고 네. 뭐 다른 사이트. 네. 근데 사실 다른 사이트 들어가봐도 크게 없고 오히려 뭐 사람인이나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좋아 보이긴 하던데. 그 플랫폼마다 프로젝트를 선발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대요. 저도 이거를 책에서 읽은 내용이긴 하거든요. 데이터 라벨링 관련해서 책이 나와서 그거에서 되게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읽어봤는데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크라우드웍스에서는 자격 시험 보고 작업을 할당받으면은 그거를 검수 완료까지 될 때까지 내 작업으로 물고 있지만 다른 데서는 뭐 작업 포기가 가능하다던가 혹은 뭐 중간중간에 계속 테스트를 거쳐서 프로젝트 할당량을 더 받아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식이 완전 다르고 작업에 투입되는 그런 방식도 또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활동을 하시니까 거기서 조금 찾아보시고 그런 거 도움을 받으시고 사실 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데이터 라벨러는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 다 좀 적응하면서 아마 잘 맞는 플랫폼이 또 있을 거고 물론 크라우드웍스에서 활동해 주시면 가장 좋지만 그리고 프로젝트도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 군데서만 활동하시면은 나랑 잘 맞는 프로젝트 만나기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원하는 수익만큼 내기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항상 권유드리고 있어요. 다양한 플랫폼 다 지켜보면서 프로젝트 다 하나씩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도 이제 데이터 라벨링으로 검색을 하고 혹은 데이터 수집 가공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그 구직 광고들이 구인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이트에다가 여기 보면은 이 모집 공고에 크라우드웍스 것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는 공고들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도 보셨지만 모집 공고가 여기뿐만 아니라 네. 다른 플랫폼 정보들도 올라오니까 커뮤니티 또 이거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거는 그래도 이제 진짜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다라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들이 올라와 있는 거니까. 또 혹시 궁금하신 점이? 또 있어요. 네. 사실 자기 본인한테 잘 맞는 프로젝트가 있고 조금 어려운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프로젝트가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폴리곤 작업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은 그냥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저는 사실 잘하는 거를 계속 해라라고 추천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프로젝트가 오픈이 되어 있으면 욕심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렵지만 도전을 해보고 싶다면은 계속 접하는 게 저는 방법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 툴과 익숙해지고 그래도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강점이 텍스트니까 텍스트 작업에 더 몰두하시는 게 아무래도 효율성은 훨씬 더 높긴 하겠죠. 어쨌든 내가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이 더 재밌게 작업할 수 있는 게 저는 수익을 내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프로젝트마다 이제 작업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사실 작업 단가 같은 경우는 뭐 난이도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건지 어떤 그 책정 기준이 따로 있는지. 최저시급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 작업 하나를 할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를 먼저 검증을 하세요. 그러면은 1시간 안에 몇 개를 작업할 수 있을지, 그러면 그걸 나누면 대충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단가가 정말 터무니없이 주어진 그런 단가가 아니고 그 최저시급을 고려해서 넣은 단가예요. 그래서 단가가 높은 것들은 오래 걸리거나 네. 혹은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수집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가가 높으면 좀 혹하긴 하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프로젝트일수록 당연히 난이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예상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맞죠. 네.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릴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잘 맞으면은 네. 텍스트 같은 경우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창작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 저는 못하거든요. 근데 재밌잖아요. 네. 계속 써내는 게. 네. 이거는 저랑 아마 작업 속도가 5배에서 10배까지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어려울 거야라기보다는 뭔가 내용을 보시고 내가 좀 자신 있어라고 하면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굉장히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이 과외하기 지원해 주셨을 때의 마음, 그리고 궁금하셨던 점들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네, 너무 많이 궁금했던 것도 많이 여쭤보고 실제로 여기서 작업도 해보고 검수도 해봐서 조금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를 지원할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궁금했던 부분,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도 답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속 시원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저랑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